안녕하세요. 전 입쟁이고 오늘은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을 쓴 베스트셀러이자 역사학자이자 세계적인 사상가 유발 노아 하라리가 Diary of a CEO 팟캐스트에서 AI의 위험성에 관해 한 얘기들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와 미래를 탐구하며 기술, 사회, 정치에 대한 예리한 분석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원본 영상에서는 AI뿐 아니라 인류의 종말론, 행복과 생명공학에 대한 깊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직접 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며 제 다음 영상은 한다고 했지만 아직 못했던 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아기처럼 잘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는 그만큼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AI가 긍정적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면뿐 아니라 AI의 부정적인 면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종종 AI를 19세기 산업혁명과 비교한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때도 공장, 증기기관, 전기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예언이 있었지만 결국에 인간은 적응했고 결론적으로 더 잘 됐다고 얘기하면서 AI도 그와 똑같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라리는 산업혁명과 AI를 비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첫 번째로 AI 혁명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과 두 번째는 전에 만들어진 인쇄술, 라디오, 그리고 증기기관과 AI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요. 인쇄기가 연설을 스스로 쓸 수 없는 것, 라디오가 스스로 음악을 작곡해서 방출시키지 못하는 것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에서는 인간에게 권력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오히려 라디오나 인쇄술 같은 기술로 인해 우리의 아이디어에 더 힘이 실릴 수 있었죠. 하지만 AI는 다르죠. 이미 소셜미디어, 즉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누구한테 무엇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게 알고리즘이니까요. 새로운 노래를 작곡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글을 만들 수도 있고 누구한테 어떤 제품을 홍보해야 될지도 전부 AI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I는 인간에게서 권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해요. 또한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결론적으로 다 괜찮아졌지만 그 괜찮아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끔찍한 실험들을 예로 들어요. 유럽 제국주의가 그중 하나인데 그 당시 강한 나라들이 철, 석탄, 고무 같은 원자재와 그것들을 다루는 시장을 통제해야 산업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들은 바로 침략 모드, 즉 정복 모드로 들어간 거죠. 소비에트 공산주의도 산업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독재 국가를 만들었고 나치즘 또한 산업혁명과 분리할 수 없다고 해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가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위해 실패했던 몇몇 실험들이죠. 하라리는 인류가 산업사회를 지나쳐온 것을 점수로 매기면 C- 정도를 줄 것이고 만약 21세기의 C-를 똑같이 받는다면 그것은 인류의 종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1세기에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그건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을 가지고 실험하는 건데 만약 실험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종으로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라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호스트 스티븐 바렛이 인공지능 혁명이 언어 모델, 즉 챗GPT로 시작된 것이 사람들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꺼내요. 하지만 하라리는 언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인간의 힘은 궁극적으로 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해요. 침팬지가 아닌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훨씬 정교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가진 언어로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죠. 조상의 영혼, 신, 종교, 국가에 대한 스토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협력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보면 돈이란 건 우리가 서로에게 이 돈이 가치가 있다라는 스토리에 대한 믿음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죠. 금화, 지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는 먹거나 마실 수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의 가치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충분한 사람들이 믿으면 그건 효과가 있다고 해요. 언어로 만들어지고 상징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훗날 인공지능끼리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인간이 아닌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훨씬 정교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죠.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장 주목을 끄는 사례는 인공지능이 수십억 명을 죽일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 전염병을 만드는 것 같은 거죠. 아니면 스카이넷 같은 터미네이터 시나리오죠. 이것도 걱정해야 되긴 하지만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박혀 있지만 거의 아무도 이해 못하는 금융 시스템에 개입한다면 어떨까요? 지금도 금융 법규, 규제, 금융시장의 동향, 경제 정책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정치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를까요? 아니면 대통령은 다를까요? 하라리는 AI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인간들이 단순한 명목상의 인물이나 꼭두각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내려지게 될 텐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질 거란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재무총리에게 알고리즘이 전화를 걸어서 현재 금융 붕괴에 직면하고 있으니 30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알고리즘은 옵션 A를 추천해요. 왜 A를 추천하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전쟁과 관련해서 예를 들 수도 있겠죠. 보안 시스템을 담당하는 알고리즘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경고하고 즉시 대응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중 핵 버튼을 누르는 걸 추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AI는 긍정적인 잠재력이 엄청나게 많죠. 암이나 치매를 치료할 방법을 만들 수도 있고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발 하라리는 부정적인 면도 얘기를 하는 게 자기의 일이며 집단이나 개인에게 현재 인류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그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AI로 인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정보가 있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